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 5월 13일에 열린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텔레비평에서 소개되었던, 그러니까 썸네일에 올라와 있는 얼굴들이 여러분들이 영광의 수상자가 됐습니다. 반갑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언급한 많은 분들이 상을 타셨고, 제가 부정적으로 언급한 분들은 한 분도 상을 안 타셨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TV 부문 대상을 유재석 씨가 탔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박인환 씨가 나빌레라로 받으셨으면 좋았겠지만 출품 시기가 이번에는 맞지 않았다고 해요. 아쉽습니다. TV 작품상은 놀면 뭐하니에게 돌아갔어요. 텔레비평에서 수차례 다뤘죠. 그리고 남자 신인상은 이도현 씨. JTBC의 18 어게인 때 주목할 연기자로 소개했었는데 최근 KBS 5월의 청춘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 신인상의 박지연 씨, 우리 텔레비평 썸네일에 나오지는 않지만 KBS 좀비 탐정 때 소개했었죠. 그리고 남자 조연상 오정세 씨, 동백꽃 필무렵과 스토브리그 영상에서, 여자 조연상 염혜란 씨는 역시 동백꽃 필무렵,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에, 그리고 여자 최우수상 김소연 씨, 펜트하우스에서의 연기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한 칭찬을 했었죠. 남자 예능상 이승기 씨, 넷플릭스 오리지널 투게더 영상에 등장했고요. 여자 예능상을 수상한 장도연 씨는 텔레비평 썸네일 단골이죠. 그리고 TV는 아니지만 여자 조연상의 김선영 씨, 남자 최우수상의 유아인 씨, 틱톡 인기상 김선호 씨까지 모두 텔레비평 썸네일에 등장한 스타들입니다. TV 부문 남자 예능상을 이승기 씨가 수상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이승기 씨의 성장에 대해 얘기해보자 라고 했었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백상예술대상 남자 예능상 후보가 신동엽 씨, 유재석 씨, 문세윤 씨, 조세호 씨, 이승기 씨였어요. 그런데 이승기 씨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걸 보고 의아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대요.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에도 온라인상에서 왜? 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가 대상 수상하리라는 걸 모르고 이거 뭐지? 했을 수는 있는데요. 신동엽을 제치고 왜 이승기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맛있는 녀석들과 1박 2일에 문세윤 씨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싱어게인은 보시지 않은 거죠. 보셨다면 이견이 있을 리 없는 수상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시야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멀리 널리 보시는 분이 있다면 좁은 테두리 안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안전하게.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죠. 이승기 씨도 수상 소감에서 싱어게인 얘기를 했어요. 싱어게인에 참여한 그 71팀의 무명 가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죠. 이승기 씨는 싱어게인 진행으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 진행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는 지금까지는 김성주 씨, 전현무 씨, 윤도현 씨 정도, 최근 강호동 씨도 하고 있고요. 아마 새로이 경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다들 이승기 씨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승기 씨의 진행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2018년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48 진행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 3년 사이인데 일취월장 40만의 확고한 색이 생겼습니다. 유명 가수전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싱어게인 참가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행자 이승기 씨를 언급하더라고요. 형식은 오디션 경연이었지만 대결보다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에 진행자 이승기 씨가 큰 몫을 했다는 거죠. 도전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심사위원들과 할일 없는 농담을 주고받는가 하면, 잘 추는 춤은 아니지만 수시로 춤까지 춰가면서 흥을 돋워주기도 했고요. 무대 뒤편에서 넌지시 다가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칭찬과 조언으로 길을 살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탈락자, 우승자 발표 전 그 중간 광고에 앞서서 그 유명한 김성주 씨 대사가 있죠.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시청자의 탄식을 부르는 짜증스러운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승기 씨가 싱어게인에서 명장면을 연출했어요. 파이널 무대 우승자 발표 전 중간 광고가 끝나자 무릎까지 꿇으며 저는 1분 동안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광고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웃어 넘길 수 있었죠. 이 외에도 탑4에 오른 이소정 씨가 가사를 잊어버리는 큰 실수를 하자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위로하기도 했고요. 제가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던 발언이 있어요. 매번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마련해오는 37호 가수 태호 씨에게 건넨 말인데요. 이승기 씨가 그 연예인에게는 착실함이 방해가 된다, 끼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승기 씨는 누가 봐도 성실히 무기인 연예인이잖아요. 16년에서 한 17년 정도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성실도 끼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대요. 그걸 37호 가수가 증명해 줬습니다 라고 했어요. 태호 씨를 향한 격려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을 거예요. 테레비평에서 늘 강조하는 성실, 성의 있는 자세가 결국엔 승리한다는 걸 이승기 씨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2004년 데뷔곡 내 여자라니까로 연예인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KBS 주말극 소문난 칠공주로 본격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이승기 씨. 그를 계속 뒷받침한 건 자타공인, 성실, 착실함이죠. 2007년 1박 2일에 전격 합류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승기 씨가 살얼음은 호수에서 허둥대다가 풍덩 빠지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걸 기점으로 1박 2일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승기 씨는 그 후 쭉 인기 가도를 달리다가 2016년 2월 입대했고 2017년 10월 전역한 후 바로 12월 TVN 드라마 화유기와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 동시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니 쉼표가 거의 없었던 셈이죠. 화유기가 이런저런 악재로 반응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또 배수지 씨와 MBC 국가에서 이후 재회라고 화제였던 SBS 베가본드 시청률이 10% 내외로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연기자로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 TVN 드라마 마우스는 완연히 달랐습니다. 한결같이 바른 청년 이미지를 고수해온 이승기 씨가 무려 사이코패스로 나와요. 이승기 씨가 맡은 파출소 순경 정바름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스토리가 꼬이고 또 꼬여서 드라마 자체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만큼이나 바른 생활 교과서 같았던 청년 정바름이 뇌수술을 받고 깨어난 뒤 세장에서 새를 꺼내 목을 꺾어 창밖으로 내던지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승기 씨가 이 역할을 사악한 표정 연기를 이처럼 찰떡같이 잘 해낼 줄 몰랐죠. 밝고 순수한 한 청년이 한순간에 사이코패스로 변신하고 그로 인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떠보고 또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이중적인 모습. 이게 지나치게 얽히고 설킨 전개여서 연기하기가, 감정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흐트름 없이 그 종영까지 페이스를 유지해준 이승기 씨 박수를 보냅니다.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이 정도의 찬사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승기 씨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는 마우스 전으로 나뉘겠죠. 또 이승기 씨의 예능인으로서의 평가는 싱어게인 전으로 나뉠 거고요. 이 올해가 이승기 씨에게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러니 드라마 마우스를 보지 않고 이승기 씨의 연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또 싱어게인은 보지 않고 연예인 이승기에 대한 평가도 금물입니다. 2018년 이승기 씨가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었죠. 제가 그해 한국방송 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요. 당시 집사부 일체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뽑혔었어요. 그럼에도 집사부 일체로 이승기 씨가 연말대상 수상을 하는 부분 쌍수 들어서 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승기 씨의 올해 백상 연예대상 수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대상의 무게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대상의 무게를 성실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올해 당당히 백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아는 이승기 씨 축하합니다.